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코코의 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 하고 웃음을 지었는데요. 코코는 멕시코 죽은 자의 날이라는 축제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지은 까닭은 이 사람이 바로 멕시코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화가 프리다 칼로였기 때문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화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작품이 전시된 화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전 세계에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모여있는 박물관으로 여기에 전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프리다 칼로는 그림 곳곳에 상징이 담긴 동식물이나 사물을 그리는 초현실주의 작가였는데요. 가시 목걸이를 한 자화상이라는 작품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덤불을 목에 건 프리다 칼로는 마치 예수처럼 흰 옷을 입고 순교자처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가시로 된 목걸이에 매달린 죽은 벌새는 프리다 칼로의 눈썹 모양을 하고 있네요. 멕시코 전통에서 죽은 벌새는 사랑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으로 여겨진답니다. 하지만 불운과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고양이가 벌새를 덮치기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는 날카로운 가시 목걸이를 다시 한번 조이고 있네요. 그녀의 사랑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머리 위에 부활을 상징하는 나비가 맴돌고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와 꽃이 합쳐져 있는 모습이 정말 독특하죠? 아래쪽의 어두운 상황에 비해 위쪽은 왠지 모를 희망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다음 작품도 아주 유명한 자화상 작품입니다. 자신의 친구에게 선물한 작품인데요. 역시나 목에는 가시덤불이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손 모양의 귀걸이가 걸려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은 그림일까요? 이 사진은 멕시코 패션 잡지에 실렸던 프리다 칼로의 사진입니다. 귀에는 아까 자화상에서와 똑같은 손 모양의 귀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힘과 건의를 상징하는 독수리까지 함께 있네요. 더불어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당당해 보입니다. 상징적으로 손은 힘을 의미하는데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의 손이 힘을 의미하죠. 가부좌를 튼 부처님이 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동작을 항마 촉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세상의 모든 악마를 굴복시켜 없애버리겠다는 의미이죠. 그 당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지금보다는 없었고 여성의 인권 또한 지금보다 낮았을 시대에 여성화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프리다 칼로는 이런 상징물들로 자신의 힘과 자신감을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방금 본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가시덤불 목걸이로 작가의 고통과 힘든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도대체 프리다 칼로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그림으로 그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과 함께 프리다 칼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다 칼로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6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면서 프리다 칼로의 오른쪽 다리는 왼쪽보다 살짝 짧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동네의 못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게 되죠. 프리다 칼로의 꿈은 의사였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다리 길이의 문제는 의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의 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18살 때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타고 있던 버스와 기차가 충돌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프리다 칼로도 이 사고로 인해 골반뼈,
척추뼈 등을 심하게 다쳐서 하반신을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의사를 꿈꾸던 이 재능 넘치던 소녀는 한순간에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프리다 칼로는 의학 서적의 사파, 즉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려고 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림에 흥미가 생겨서 자신만의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걸을 수 있게 된 프리다 칼로는 사회운동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회운동가이자 멕시코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게 됩니다. 둘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함께 나누었고 프리다 칼로는 그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보게 된 디에고 리베라는 그녀의 그림 실력을 인정하고 그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혼까지도 하게 됩니다. 프리다 칼로는 리베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녀의 이마에 리베라를 그려넣기도 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그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리베라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많은 사람들과 바람을 피워서 결국 그들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결혼을 하고 다시 헤어지고 아주 복잡한 연애사가 있었지만 리베라는 결국 프리다 칼로에게 안정적인 남편감이 되지는 못했어요. 결국 프리다 칼로는 또 큰 상처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프리다 칼로의 몸은 또 전혀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평생 30여 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수술을 하면서 몸은 더 망가져 결국 쇠로 된 코르셋을 차고 생활을 해야만 했답니다. 나이가 더 들어서는 이렇게 가죽이나 석고로 된 코르셋으로 몸을 지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신체적인 아픔과 리베라가 주었던 상처에도 불구하고 프리다 칼로는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쳐나갔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프리다 칼로만의 독특한 그림체가 생기자 사람들은 프리다 칼로를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다 칼로는 본인은 꿈을 그리는 초현실주의자가 아니라고 답하죠. 자신의 아픔과 현실을 처절하게 그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거나 무섭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프리다 칼로에게 그림은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겨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다 칼로의 그림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자화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확폭에 주로 담았던 프리다 칼로의 마지막 작품은 놀랍게도 정물화였습니다. 이 수박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인생이여 만세. 어릴 때부터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프리다 칼로는 이를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과 존재를 그리고자 했답니다. 여러분은 이런 프리다 칼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시 한번 그녀의 작품을 돌아본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질까요? 학습지 오른쪽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주세요. 그럼 오늘은 선생님과 멕시코 최고의 화가 프리다 칼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